민주당 서울 구로울 지역의 박영선입니다. 윤석근 참고인께서 아까 중요한 얘기를 해주셨는데 국민연금이 찬성하기로 했다라는 이야기를 김신 사장으로부터 7월 9일 날 들었고 이 자리에 삼성바이오로직스 사장도 함께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네. 바이오로직스 사장님은 먼저 가셨어요. 아니세요. 하여튼 같이 있으셨죠? 네. 7월 10일 날 국민연금에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결정을 투자위원회에서 결정해요. 그러니까 국민연금과 삼성 사이에는 미리 사전에 암약이 있었던 굉장히 중요한 증언입니다. 그리고 삼성바이오로직스 사장이 등장을 하는데 이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얼마 전에 상장됩니다. 그런데 이 상장 자체가 문제가 지금 많이 있는 상장, 특혜 상장이라는 의문투성이의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왜? 한 번도 이익을 낸 적이 없는 회사입니다. 이재용 증인 맞습니까? 네. 적자 기업이 우리나라 증권거래소에 상장한 사례가 있나요? 그걸 잘 모르겠지만 없습니다. 박 의원님 네. 그 부분은 제가 들은 게요. 저희가 거꾸로 외국에 상장을 하려고 했는데 없습니다. 그러니까 적자 기업이 온 증권거래소에 상장한 적이 없기 때문에 삼성바이오로직스가 특혜 상장 지금 의혹을 받고 있는데 특혜가 아닙니다. 이재용 증인 입에서 계속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삼성물산이 좋은 회사가 될 거다. 그 증거로 지금 이 삼성바이오로직스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 삼성물산이 삼성바이오로직스 주식을 45% 갖고 있거든요. 자, 그러면 지금 삼성 지주회사 얘기가 나옵니다. 삼성 지주회사로 갈 건가요? 삼성전자 이사회에서 검토 중입니다. 자, 지주회사로 가면 지금 이런 상황에서 삼성물산 제일모직 합병, 그 다음에 삼성바이오로직스 상장, 가장 득보는 사람이 누구죠? 질문의 뜻을 잘 모르겠습니다. 바로 본인이십니다. 그러니까 삼성 지주회사의 지분을 약 30% 정도를 거저 갖게 만들기 위한 지금 로드맵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 거죠. 근데 이것이 정경유착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지주회사에 관해서 아무것도 결정된 것이 없습니다. 글쎄, 결정된 게 없다고 말씀하시겠지만 지금 검토 중이라고 답변하셨잖아요. 그 로드맵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오래전부터 계획된 것이고 이것이 정경유착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제가 오늘 질의를 드리는 요지는 어떤 형태가 돼도 좋은데 떳떳하게 상속세 내고 남들처럼 우리 대한민국의 보통 젊은이들처럼 증여세 내고 이렇게 해서 삼성을 지배를 하게 되면 누가 뭐라 그러겠습니까? 그런데 지금까지 8조의 재산이 불어났는데 상속세, 증여세라고는 16억밖에 안 내고 자기 자신의 힘으로 재산이 증식된 적이 있습니까? 답변하시죠. 모든 회사를 더 열심히 키워서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힘으로 우리 회사가 한 사람의 힘으로 되는 거 없습니다. 제 힘 없습니다. 제가 부족한 거 많습니다. 그것을 사자성어로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사자성어로 불로소득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불로소득의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지금 여기 앉아 있는 것이고 그 불로소득이 정경유착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선대부터 지금까지 전통으로 내려왔다는 거죠. 자, 아까 제가 신상필벌 얘기를 하니까 장충기 사장을 신상필벌할 거냐, 최지성 사장을 신상필벌할 거냐 그러니까 대답을 안 하셨어요. 그리고는 미래전략실을 해체하겠다고 답변합니다. 과거에 삼성이 차떼기 때, 삼성 특검 때 구조본 해체하고 전략기획실 해체하고 그때마다 해체해서 일면 톱을 장식하고 그리고 미래전략실을 또 만들었습니다. 이번에 또 해체하고 무엇을 또 만드실 겁니까? 한번 지켜봐 주십시오. 다시는 그런 법적 근거도 없는 그런
것을 만들어서 이런 식으로 재벌 총수를 위한 이런 것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의미가 별로 없는 이야기를 오늘 계속 하는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예를 들면 삼성전자에서 독일에 누가 자금을 보냈냐? 대답 안 하시죠? 장충기 사장이 보냈죠? 그 부분에 관해서는 제가 아는 바 없습니다. 자, 삼성전자 부회장이 누가 독일의 최순실에게 결제를 했는지를 지금 아는 바가 없다고 와서 대답하면 국민이 누가 그걸 이해를 할까요? 그 부분에 관해서는 저희가 사과의 말씀을 드릴 거 이상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본인이 결정했습니까? 본인이 보내라고 했습니까? 전 불미스러운 일에 연루가 돼갖고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하고 그럼 있습니다. 본인이 결정하신 거군요. 본인이 지시하셨어요? 이거는 무슨 질책을 하셔도 제가 야단을 맞을 것밖에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본인이 했다고 제가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자, 똑같은 국민연금이 한 달 전에 SK와의 합병은 반대했습니다. 최태원 회장님. 삼성하고 케이스가 똑같습니다. 옆에서 듣고 계시면 화나지 않으세요? 합병은 됐기 때문에 제가 그걸 네? 저희도 합병이 됐기 때문에 그 반대에 대해서 제가 불만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반대한 거에 대해서 불만을 갖고 있지는 않다. 네. 그런 똑같은 케이스인데 SK는 반대하고 삼성은 찬성했고요. 자, 삼성물산 주식을 국민연금이 지속적으로 팔았습니다. 지속적으로 팔고 그 물산 주식이 주가가 떨어진 그 시점에 바로 합병 결정을 했거든요. 이거는 국민연금으로서는 국민들에게 이 합병을 통해서 손해액이 얼마라고 지금 알고 계십니까? 이제요. 박 의원님, 저를 꾸짖으시는 건 좋은데요. 국민연금이 우리 삼성 계열사에 제일 많이 투자를 했고 저희가 제일 많은 수익을 냈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 박윤성 의원님 마무리해 주십시오. 자, 이 합병을 통해서 국민연금이 우리 국민들이 얼마를 손해를 봤습니까? 지금 답변을 해도 됩니까? 예, 국민연금 투자위원회에 제출된 회의 참고 자료에 의하면 약 3,500억의 손해가 있다라고 사전적으로는 계산이 됐고요. 사후적으로 보면 시점에 따라서 다르지만 한 8천억 이상의 손해가 났다는 그런 계산 결과도 있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새누리당 이만희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영천 청도 출신 이만희 의원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관련해서 지금 계속해서 논란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주진형 전 한화증권 사장님, 이 합병 과정에서 이 법적 절차들은 어땠습니까? 합법적이었습니까? 아니면 불법적인 부분이 있었습니까? 불법적이었다면은 여기에 앉아 있지를 못하겠죠. 그러면 절차적으로는 합법성을 갖추었다 이렇게 이해도 되겠습니까? 제가 변호사나 판관은 아닙니다만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불법이 아닌 방법을 찾는 것은 삼성이 할 줄 압니다. 예. 우리 이재용 부회장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이 두 기업의 합병이 이 자본시장법에 따른 법적 요건은 분명히 갖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구 삼성물산의 주주 입장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불공평하고 불공정했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동의하시는지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의혹을 해소하는 것은 저희가 삼성물산을 좋은 회사로 만드는 것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저희 허물을 드러내는 것 같아서
창피스럽기도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합병 후에 구 삼성물산 쪽 사업에 부실이 많았기 때문에 뭐 그것도 창피한 일입니다. 사업하는 네, 사람이 부실을 알겠습니다. 낸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말씀하신 대로 손해가 났다고 하는 것은 동의 못하겠습니다. 지난 5월 달에 그 서울고법에서 있었던 그 일성신약 등 소액 주주들이 제기했던 삼성물산 주식 매수 가격 조정 소송 알고 계시죠? 네, 그 법원에서 결정한 그 적정 가격이 얼마인지는 아셨습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예. 숫자는 그냥 66,602원입니다. 그리고 삼성이 5월 26일 기준으로 했던 매수 가격은 57,234원. 법원에서조차도 합병 과정에서 의도적인 삼성물산의 주가를 하락시키는 정황이 있었다는 것을 인정을 한 겁니다. 아까 조금 전에 그 뒤에 교수님께서 뭐 3,500억 정도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계산상으로는 한 3,700억 정도 정확하게 주당 9,368원의 차이를 가지고 계산을 한다면은 국민연금에서 손해를 봤다는 이런 결론이 나옵니다. 이게 지금 논란거리가 되고 있는 것은 작년 합병 당시로 돌아가면은 많은 대다수의 우리나라의 정권회사들은 합병에 있어서 국민연금이 찬성 의견을 내야 된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엘리엇 같은 해외 투기 자본으로부터 국내 대표 기업의 경영권을 안정시키고 국민연금의 공적 역할에 대한 그런 강조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지금 이 시점에서 이렇게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그 국민연금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투명하지 못하고 여러 가지 청와대에 관계된 사람들의 청탁이나 압력이 있었다는 의혹이 있고 더 나아가서 삼성이 최순실의 딸 정유라에 대한 개별적인 자금 지원이 불법적으로 이루어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께서는 국민연금이 어떤 돈입니까? 대한민국 국민들의 노후를 위해서 한 푼 두 푼 모은 그 돈을 관리하는 그런 기관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큰 배신감과 실망감을 느끼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 이재용 정의께서 한 말씀 해주시죠. 일단 뭐 저희가 이런 일에 연루돼서 더 어떻게 사죄의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리할 건 정리하고 저 자신을 포함해서 황골탈퇴해서 새로운 모습을 보여드리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적어도 우리가 그 합병을 통해서 가장 큰 이득을 봤다면 본인께서는 부인한지는 모르겠지만 경영권의 안정도 획득하고 또 금전적으로도 많은 이득을 보신 우리 증인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사회공헌 활동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좀 더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유념하겠습니다. 우리 최태원 회장님에게 묻겠습니다. 정인께서는 지난 2월 16일 날 대통령과 독대하신 적이 있죠? 네, 맞습니다. 그 대통령과의 독대 과정이나 아니면 그 후에 안종범 전 수석으로부터 펜싱이나 테니스, 배드민턴 같은 도쿄올림픽 비인기 종목 유망주 지원 사업을 위해 가지고 80억 상당의 지원 요청을 해달라는 뭐 얘기를 받거나 부탁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안수소로부터가 아니라 K스포츠의 사람들로부터 받았다고 그러면 들었습니다. 그 독대 과정에서는 그런 얘기라든지 안수석으로도 받은 것이 아니고 K스포츠에서 자발적으로 찾아와서 그 지원 요청을 한 겁니까? 네, 전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 내용의 결과를 보면은 나중에 30억을 순차적으로 지원하겠다는 전에서 얘기를 하다가 결국은 세 차례의 만남을 통해 가지고 그 부분이 무산됩니다. 그 내용은 보고받으셨습니까? 일이 다 최근에 문제가 나오고 난 다음에 예, 받았습니다. 혹시
이런 추가적인 지원에 대한 제안이 SK가 작년 11월 달에 탈락했던 SK 워커의 면세점 면세점 신규 특허 발급 사항을 염두에 두고 그에 대한 대가로서 제안했다는 생각은 해본 적 없습니까? 뭐 어떻게 해서 그런 제안이 그쪽에서 왔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아는 바도 없고 면세점하고는 뭐 별 상관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면세점 부분은 저희한테 너무 작은 사업입니다. 이마리 의원님 수고 많이 했습니다. 다음은